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현 상황 정리,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설 연휴 동안 변동폭이 좀 있었어요. 변동폭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트럼프 당선되고 한 90K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되는 걸 보면서 거품이 조금 꼈고요. 그래서 108K까지 상승을 했는데 요때 FOMC 회의에서 점도표의 금리 인하를 2회밖에 못한다고 찍었고 파월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하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받을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 물가가 상승할 거고 뭐 경기 침체가 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고용 데이터나 뭐 물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 다 보니까 지금 괜찮게 나왔고 예상치대로 나왔고 시장은 큰 걱정을 할 필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설 연휴 시작할 때 중국의 딥시크가 땅 터지면서 나오면서 AI 주식들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나스닥이 그날 한 3%뭐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엔비디아 이런 거는 뭐 17%막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 영향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았다. 근데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105K 부근에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제 또 FOMC 저 파월이 또 연설을 했죠. 파월 연설을 했는데 되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달에는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는 동결했지만 이제 기자회견 한 거 보면 내용을 보면 좀 의미 있었던 게 이제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 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파월이 뭐 그런 혁신에 우리가 방해될 생각은 없다. 그냥 합법적으로 하면 우리는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뭐 살펴볼 뿐이다. 은행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과는 파월의 스탠스가 좀 많이 달라졌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격은 이제 상승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GDP 발표가 있었는데 GDP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예상이 2.7%였는데 2.3% 나왔는데도 시장에 별 충격은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막 미국 기업들 기술주들 테슬라랑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런 애들 실적 발표 나왔는데 그 실적 발표도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뭐 비트코인에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반등해주고 상승해주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테슬라가 지금 예전에 2021년도에 비트코인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하락 기록하면서 수익률에 마이너스가 막 났어요. 근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제 기업이 비트코인을 비축했을 때 원래는요 상승분은 상승으로 기록을 못하고 상승한 거는 니들이 비트코인 매각했을 때 팔았을 때 상승분만 기입할 수가 있고 재무제표에 하락을 할 때는 당장 그 하락분을 재무제표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 하락해가지고 1억 달러인가? 뭐 마이너스를 봤어요. 근데 최근에 요번에 실적 발표할 때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 본 거 있잖아요. 그게 수익률로 계산되면서 엄청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알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다. 그죠? 왜냐면 비트코인을 상승했는데 비트도미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알트들은 사실상 뭐 상승해 준 게 없거든요. 반등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뭐 이제 도미가 조금 빠지긴 했네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 알트들 뭐 조금 상승은 해줬고요. 이 비트 도미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제 시총 큰 애들이 좀 올라가 줬거든요. 리플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다른 뭐 AI 관련 뭐 조금 시총 낮은 그런 알트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죽을 맛이었다. 보시면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타 유튜브에서도.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월 달에는 과거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할, 뭐, 좀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 12% 이상 상승을 해줬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상반기가 비트 오르고 나서 알트는 뭐 반감기 이후 다음에 초반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이더리움은 지금 마이너스 2%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 수익률이 20%인데,
지금 올해는 1월 달에 지금 마이너스 2%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 데이터를 보고 조금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서 지금 힘이 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알트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30번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알트코인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규제가 완화되고 이런 긍정적인 법안들이 막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죠. SAB 121 법안 폐지되고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를 조금 해줄 것 같고 암호화폐 기업들한테도 금융 서비스를 조금 이제는 해줄 것 같고 조금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도 상승하지 못하는 건 악재가 또 있어요. 굳이 찾자면 이제 유럽의 미카법 때문에 테더가 지금 상장 폐지될 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코인베이스는 이미 상장 폐지를 했고, 최근에 이제 크립토.com이라고 요게 이제 글로벌 거래소인데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들이 이제 또 테더를 상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상패를 한다고 기사가 또 떴고, 그래서 지금 막 테더사에서 보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러한 움직임의 근거를 명확하지 않은 성명으로 인해 성급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뭐 실망스럽다. 막 이런 식으로 테더를 막 상장 폐지해버리면 다른 코인들도 영향받아가지고 이제 코인 시장을 망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은가. 왜냐면 계속해서 유럽에서는 지금 권고지만 무조건 뭐 상장 폐지해 이건 아니고 권고 사항으로 이제 거래소들한테 계속 압박을 넣고 있어요. 예. 지금 미카법에 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빨리빨리 상장을 시켜라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유럽 시장이 엄청난 뭐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근데 지금 보면 막 이런 마켓 메이커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큰 마켓 메이커라고 치면 B2C2 뭐 이런 애들, 윈터뮤트 뭐 이런 애들이 다 유럽 기반의 이런 마켓 메이커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점프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반이긴 하지만 유럽에도 이제 지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켓 메이커들이 테더는 아시죠? 이 USDC 같은 경우에는 국채랑 달러만을 준비금으로 하는데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켓 메이커들, 막 헤지 펀드들 이런 애들한테 기업체를 담보로 해서 테더를 빌려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테더가 지금 상폐되면 그냥 USDC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얘들이 마켓 메이킹 하면 되지 왜 이게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더는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정 이자를 받으면서 그런 마켓 메이커들한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 테더가 없어져 버리면 그만큼의 현금 수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켓 메이커들도 공짜로 돈 빌려가지고 마켓 메이킹 했는데 이 돈 빌려주던 놈이 이제 못한다라고 하니까 얘들은 자금줄이 조금 막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셔도 저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가 지금 아직까지도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시장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제가 리플을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더니 막 진짜 사람들 엄청 와가지고 욕하고 했잖아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1월 달에만 크리스 라센이 이제 XRP를 1억 달러 이상을 지금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매각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1월 6일 날 뭐 1000만 개, 뭐 1월 16일 날 2천만 개 이런 식으로 가격 오르니까 지금 막 크리스 라센이 창립자가 막 매물 막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거래소로 옮겨졌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기사들이 떴고요. 이거는 좀 악재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고 또 반대로 오늘은 또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XRP 리플 현물 ETF를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전에도 지금 몇몇 회사에서 뭐 서류를 제출을 했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난 것도 그레이스케일의 역할이 커요. 그레이스케일 신탁을 이제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 그거 거절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SEC를 고소를 했잖아요. 그죠? 소송을 걸어서 그 소송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아무 생각 없이 리플을 현물 ETF를 제출한 거를 아닐 거거든요. 이 19B-4 요 서류를 제출한 건 아닐 거거든요. 말이 자꾸 버벅버벅 되는데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다. 저는 리플은 아마도 상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상품으로 인정을 해줬다고 봐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서류를 제출한 건 아닐 텐데 싶은 생각이 뭐 오늘 들었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알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예. 자, 그리고 암호화폐 지금 IPO,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 있죠. 뭐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해주는 뭐 그런 회사라든가 뭐 리플도 포함되고요. 이런 10개 기업 정도가 지금 2025년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기사에서는 2025년에 비트코인 랠리를 얘들이 견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반대로 제 생각에 또 우려도 있어요. 뭐냐면 파이를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관들이 대체 자산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주식들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파이를 나눠 먹게 되니까 이게 진짜 너무 호재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나. 저는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록이 SEC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상환, 비트코인 ETF, 지금까지는 달러 상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물 상환도 요청을 했다고 해요. 수정해 달라고. 그래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요런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악재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13F 보고서 제가 이제 2월 15일까지 계속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노르웨이에 이제 국부펀드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거, 이거 직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뭐, 이런, 마라홀딩스, 막 이런 회사들이 있죠.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 그런 주식들을 많이 사모으고 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 많이 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렇게 기사가 또 났고요. 얘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뭐 어떤 데는 5억 달러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뭐 3억 몇천 달러 규모라고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계속해서 이거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수익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이제 기관들도 따라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라켄이 지금 스테이킹 서비스를 다시 한다고 해요. 크라켄 거래소가 원래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가장 최초로 했던 거래소거든요. 근데 얘들이 2019년도에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또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2023년에 얘들이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예, 중단했고, 이제 SEC는 그런 걸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막 이제 법원에다가 또 소송을 걸었는데 이거는 또 기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지금 다시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고 뭔가 지들도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봤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은행도 SAB 11 법안 폐지되고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상장을 예상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도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크라켄도 지금 스테이킹을 이제 다시 재개한다고 하고, 그러면 뭔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더리움 ETF도 스테이킹이 허용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헤스터 피어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12월 달에. 그래서 기대를 조금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또 근데 호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악재도 있어요. 영국 정부가 지금 83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도 있다. 지금
재정난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요 비트코인 우리 지금 불법 자금 압수해 놓은 거 요거 팔자 뭐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검찰청에서 지금 법원에 압수된 비트코인을 매각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과 영국 투자자들의 미칠 영향 또한 중요한 논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된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뭐 승인이 나고 영국 정부가 뭐 비트코인을 뭐 매각한다 이런 소리 나오면 단기적으로 또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괜찮고 시장 상황은 정말 좋다. 그래서 추세는 상방으로 보고 있긴 있지만 중간중간 이런 악재들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 조정은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악재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방향성은 제가 봤을 때 추세는 아직까지 상방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본인의 잘못이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샀으면 되는데 굳이 알트를 사서 지금 피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사라고 등 떠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알트코인도 이대로 주저앉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트럼프 행정명령이나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고 뭐 이렇게 앞으로 쭉쭉쭉쭉 나올 거니까 트럼프도 지금 180일 안에 이제 각 부처별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 문제 있는 규제들은 다 이제 없애고 뭐 이렇게 법안 발의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알트코인한테도 호재가 하나하나씩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알트코인 사놓은 거 어쩌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상승이 못해가지고 수익을 못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알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몇 달을 버티고 있었는데 괜히 패닉셀이 나와가지고 그 뒤에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상승하는데도 수익을 못 보는 걸 저는 제일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알트코인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들고 가보자. 뭐 요렇게 뭐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